오늘은 스프링부터해서 레코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패턴 매칭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레코드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은 하긴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좀 본격적으로 좀 스프링부터해서 어떻게 레코드를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도메인이라는 게 뭘까? DDD 책, 뭐 에릭 에반스가 책 그 책 때문에 머리 아프긴 한데 자, 도메인이 이제 구현해야 될 그 대상의 범위라는 건 이제 책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스프링 부트죠. 스프링 프레임워크, 스프링 부트, 스프링이라고 총칭하겠습니다. 스프링의 내용을 보면은, 스프링은 DDD를 기반으로 해서 구현체이기 때문에 그 레이어드 아키텍처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러, 서비스, 리파지토리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많은 이제 개발자들이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레이어드 아키텍처에서는 도메인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 밑에 인프라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빠지고 그냥 리파지토리의 엔티티가 도메인이 돼 버렸고, 그다음에 서비스는 그냥 로직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돼 버렸고요. 서비스가 거의 의미 없는, 그냥 컨트롤러에 받아서 살짝 조작해 준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조회해서 그냥 다시 수루 패스해 주는 정도 이상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포지토리 엔티티가 도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DB의 테이블하고 얘가 1대1로 매칭이 돼버려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를 세팅하기 위해서 이제 JPA에 뭐 골뱅이 엔티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노테이션을 또 붙여줘야 되는 그런 불편 사항도 있고, 제가 또 생각하는 그런 근본적인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게 광경 데이터베이스의 엔티티하고 그다음에 DDD에서 얘기하는 엔티티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RDB의 개념, RDB의 엔티티를 OOP 있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엔티티랑 뭔가 이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갭이 엄청나게, 완전 개념 자체가 틀린 건데 이거 억지로 하다 보니까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서 이제 주장하는 이 아키텍처가 하나 있는데 소리치는 클린 아키텍처. 제가 뭐 만들어냈지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이 소리치는 아키텍처를 위해서 이 도메인이 무엇인지, 이거를 코드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재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메인을 표현하기 위해서, 코드로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데이터, 유스 케이스 이렇게 나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나타내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는 레코드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는 클래스로 필요했죠. 그러나 클래스에서 이렇게 필드들만 세팅한 그런 클래스들을 데이터 객체 뭐 이런 식으로 별도의 또 용어로 표현이 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레코드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이 데이터 부분을 코드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레코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레코드가 뭐냐? 뭐 클래스에서 요 부분 있죠. 클래스에서 레코드로 그냥 바뀌었고요. 문법이 조금 이제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제 생성자 쓰는 부분처럼 레코드라고 쓰고 생성자처럼 이렇게 그냥 미리 앞에 써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안쪽에는 구현체는 없어도 자바가 알아서 불변 객체로 이렇게, 결국에는 불변 클래스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코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자바 빈이라고 하죠. 데이터 객체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필드의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뭐 get, set이라는 네이밍 관례를 좀 쓰긴 했었는데, 그런 거 이제 필요 없고요. 그냥 포인트 닷 x 괄호 열고 닫고 뭐 이렇게 알아서 그냥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사용하면 동등 비교를 위해서 이제 equals, 그 다음에 해시 코드겠죠. 네. 해시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불편함도 있었고, 레코드는 불변 객체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줄이면 되는데 클래스는 엄청나게 getter, setter 다 만들고, 필드들은 파이널로 처리를 하고, equal, 해시 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됐었죠. 그래서 레코드는 이제 목적 자체가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 객체로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자바, 특수화된 자바 클래스다,
이렇게 생각해도 저는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클래스와의 차이점이 뭘까? 이렇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드는 하나의 슈퍼 클래스만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익스텐즈를 레코드로 만들어진 그 객체를 이렇게 슈퍼 클래스로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이 이름 가져와 보면은 이렇게 java.lang 레코드, 레코드가 슈퍼 클래스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너릭하고도 잘 동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클래스도 잘 동작하죠. 동작하는데 이런 식으로도 레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다. 컨테이너 레코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이렇게 제너릭을 써주면은 이렇게 파라미터로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제네릭 타입으로 받게끔 제네릭을 세팅을 해줄 수가 있죠. 예제를 보시면은 이제 컨테이너에 요거는 이제 숫자죠, 인티저라고, 얘는 이제 스트링 문자열인데, 얘의 컨텐트 요거죠. 요 컨텐트에 to 스트링을 하면은 137 숫자형이 아니고 문자열로 바뀌겠죠. 137. 그러면 이제 테스트 코드가 통과하는 그런 코드고요. 그 다음에 컴팩트 생성자라는 게 있다 그러네요. 요거 참 편합니다. 레코드를 선언할 때 뭐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라인원, 시티, 스테이트, 뭐 집 이렇게 선언을 해놨죠.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우리가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생성을 할 때 이렇게 퍼블릭하고 요 이름 맞춰주고 괄호 또 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한번 썼기 때문에 쓸 필요 없이 그냥 컴팩트하게 생성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냥 여기 이렇게 그냥 가져다 쓰는 거죠. 이런 부분이 클래스와 좀 다른 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불변성에 대해서 뭐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레코드는 한번 값이 세팅이 되면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리플렉션 있죠. 자바의 리플렉션 사용해도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도 한번 테스트를 나중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뭐 클래스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어노테이션과 또 잘 동작을 한다. 여기 보시면 난널 뭐 사이즈 뭐 이런 거 있죠. 레코드 이런 것들도 잘 동작을 한다. 제가 패턴 매칭 할 때 그 람다식의 요 변수 있죠. 바 붙이는. 이걸 왜 쓰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노테이션 때문에 그 기능이 생겼다라고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레코드도 잘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프링 부트로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일 때, 이 레코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자료 조사를 해봤고요. 요거는 이제 요 유튜브 영상을 제가 참고를 해서 작성을 했고,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네, 요 영상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찾아가셔서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들을 이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 레코드 이제는 클래스보다는 레코드를 더 많이 사용하겠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우선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컴피그 속성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에 뭐 우리가 앱.넘버는 뭐 앱.페이지 맥스 사이즈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커스터마이징하게 할 수 있잖아요. 얘를 이제 자바에서 이제 이 컴피그 정보들을 가져오려면은 이제 컨피그레이션 프로퍼티즈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해가지고 이제 값들을 가져오는데, 그때 이제 클래스를 쓰는 게 아니라 레코드를 쓴다. 보시면은 난널 이런 것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 안쪽에 레코드를 다시 선언함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앱이죠. 앱.페이지가 되겠죠. 여기 보면은. 근데 그 페이지 안에 있는 또 속성은 또 안쪽에 이렇게 레코드로 표현을 해서 맥스 사이즈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참 편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리퀘스트 리스판스 할 때 우리 DTO 객체를 만들죠. 그 DTO 객체를 만들 때 컨트롤러에서 받은 객체를 이제 서비스 레이어, 그 다음에 리파지토리 레이어로 이렇게 파라미터들을 넘겨주고 다시 돌려받을 때마다 매핑을 이용을 해서 전환해서 돌려주잖아요. 제가 영상 그 VU 변환해야 되나 뭐 그런 영상도 만들긴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레이어를 건너뛸 때 값이 변경되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넘겨줘 라는 의미가 제일 크거든요. 그런데 이 레코드 객체는 불변성이 보장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넘겨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넘겨도 불변성이 보장이 되니까
딱히 매핑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넘겨도 상관없다. 그다음에 JPA 부분에 대해서도 이 영상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코드는 불변하니까 원천적으로는 이제 엔티티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꼼수가 있으니까 이제 뒤에 이 아저씨, 요 아저씨죠. 네, 요 아저씨가 또 이제 뒤에 또 어쩌고저쩌고 그런 꼼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보니까 되게 설득력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JPA를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JPA를 쓸 때 이렇게 여기 JPQA를 있죠? 예, JPQA를 쓸 때 여기 보시면은 레코드, 유저 서머리가 지금 레코드로 선언이 된 애예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 셀렉트절에, 프롬절 말고 셀렉트절에 이렇게 레코드를 표현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 레코드를 이렇게 생성자식으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데, 요때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엔티티가 아니고 레코드니까, 엔티티로 선언했던 것들을 세팅했을 때는 뭐 더티 체크라든지 그 다음에 그 값에 대한 상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적인 로직이 막 돌아가나 봐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레코드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로직들이 많이 내부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레코드를 또 클래스처럼 따로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레코드는 필요할 때마다 그 사이사이에 내가 원할 때마다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간편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편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성자 표현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생성자 표현식으로 레코드를 사용하는 거죠. 이 부분을 뭐 유저 엔티티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뭐 u.뭐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유저 db로라는 레코드를 그냥 그 파일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클래스로 작성했다면 한 2만원 엄청나게 많은 코딩을 했을 텐데. 자,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 눈에 딱 들어오시는 분들은 딱 들어올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유저 데이터를 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유저의 주소 정보 있죠. 주소 정보를 이제 따로따로 불러오는 거죠. 따로따로 불러오는, 그걸 이제 합치는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레코드를 사용을 했다면은 엔티티로 했을 때의 그 부가적인 처리 로직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레코드로 했더라도 아마 이거 이렇게 하기는 데이터량이 많을 때는 결국에는 안 될 겁니다. 어쨌든 뭐 이런 방법도, 새로운 방법도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데요, 결과 상태에 따른 다른 종류의 타입을 리턴하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컨트롤러에서 그 리턴하는 부분 있죠. 리턴한 부분에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타임아웃 났을 때, 뭐 요런 리턴은 하긴 하는데 리턴 할 때마다 타입이 바뀌는 그런 케이스 있죠. 그런 케이스에 레코드를 활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일단은 이제 실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리절트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다가 리턴에 대한 타입 레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자, 여기 실드 인터페이스가 붙게 되면은 레코드라든지 구현체들, 구현하는 레코드나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퍼밋을 여기다 적어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이 인터페이스 안쪽에 레코드가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퍼밋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무 편하죠. 타입을 일단은 네트워크 리절트라는 그냥 통 타입으로 가질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성공 실패 타임아웃을,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패턴 매칭에서 배웠던 이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리턴 객체를 컨트롤러에서 네트워크 리절트라고 선언을 했지만, 스위치문을 통해서 이렇게 구현체를 또 따로 성공 실패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리턴을 해줄 수 있는, 이 방법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의 다른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활용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그냥 장표에 있던 거 쭉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패턴 매칭, 컨스트럭션, 뭐 요 부분에 있어서, 요거는 이제 요거 레코드
레코드 패턴 중에서 그 스위치 이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리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직렬화 관련된 부분도 레코드로 처리하면은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컴파운드 맵, 뭐 스트림 타겟, 트리노드, 요 부분은 뒷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레코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쭉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지고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제 팩토리 프로젝트에 클래스를 일단은 레코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위에서 쭉 제가 도메인을 따로 다시 정의를 했잖아요. 정의를 했는데 여기에 이 데이터 부분을 클래스에서 레코드로 전부 전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이제 변경이 됐던 부분은 이 유스 케이스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이제 데이터 객체 있죠. 제가 이제 클래스에서 레코드로 변환했던 그 데이터 객체, 그 데이터 객체와 동일 레벨에서 관리되게끔 유스 케이스 위치를, 패키지 위치를 옮겼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유스 케이스 이런 게 있는데, 이 유스 케이스가 원래는 이 IP 안쪽에, 이쪽에 패키지 안쪽에 넣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메인을 다시 제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도메인 패키지에 데이터 레코드, 그 다음에 유스 케이스를 동일 레벨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API 쪽으로 선언하는 것 중에 여기 보시면 레지스트 커맨드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작성을 할 때 이 에이전트가 아니라 서비스라고 해놨는데, 요거를 서비스가 아니다, 용어 자체를 바꿔야 생각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서 에이전트라고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인공지능도 조금씩 공부하고 있는데요, 에이전트란 용어는, 이 인공지능 책에 에이전트는 알고리즘 플러스 인프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역할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얘가 알고리즘을 풀어주고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소리치고 있죠. API 인프라 쪽에 소리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름을 에이전트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프라 쪽에 붙는 인터페이스는 역시 포트라고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개자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저 에이전트라는 용어가 제일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코드도 좀 이제 정리해 나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JDK 21이랑 그 다음에 스프링부트 3.2 이상에 대해서 뭔가 이제 레볼루션한 혁명적인 기술들을 좀 조합을 하는데 뭔가 테스트하면서 진행할 프로젝트가 하나 필요했어요. 그래서 LMS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나, 리파지토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 LMS 프로젝트에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LMS는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 LMS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학습 관리 시스템을 이제 하나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 얘에 대한 요구사항을 여러분들 그 AI 있잖아요, 바드, 챗GPT 말고 바드, 구글에서 만든 바드를 이용을 해서 요구사항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데이터를 많이 질문을 해서 정리를 아직은 안 한 상태고요. 일부만 한 상태고, 그 다음에 LMS가 뭐냐 해서 이제 물어봐서 이렇게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답변이 나오고, 전체 업무 흐름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실제로 우리가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되니까 사용자 기능에 따른 이제 쭉 해서 이 항목별로, 기능별로 또 제가 또 질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일단 얻어내고 기록하는 것까지 해놨고, 요 유스 케이스들을 가지고 이제 이벤트 스토밍하고 유스 케이스 구현하고 실제로 이제 UI 구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코드 활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레코드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 여러분들 프로젝트의 JDK가 20일 이상이냐, 아마 거의 99.99%는 높아야 한 JDK 11 버전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아직은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이 LMS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스프링부트 3.2와 JDK 21에서 좀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더 팩토리 프로젝트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